한국의 역사정책과 중국의 역사정책 동북공정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충돌, 조화는 불가능한가? 심준용 큐레이터쌤. 한중 간 역사 갈등의 핵심에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적 귀속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과거사 해석의 차원을 넘어 각국의 국가 정체성, 현재의 정치 전략적 이해관계, 그리고 미래 동북아시아의 질서 구상과 맞물려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입니다. 중국의 입장 속지주의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기반한 역사 편입. 중국의 역사 인식은 속지주의 슈디두이, 저설리 원칙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중국의 영토 경계 내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적 사건과 그 주체, 민족의 구성에 관계없이 모두 중국사의 일부로 간주하는 관점입니다. 큐레이터쌤 지뢰. 이러한 입장은 2002년부터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병강사지연구센터 주도로 본격화된 동북공정 동베이공천, 정식 명칭 동북병강역사여 현상계열 연구공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공세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동북공정의 이론적 토대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통이더 도민주국어자론입니다. 1990년대 이후 중국 공산당에 의해 정립된 이 이론은 현대 중국이 한족 한주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단일하고 통일된 국가이며 이들 다양한 민족이 역사적으로 중국이라는 국가와 그 광대한 영토 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과거 한민족이 세운 고구려와 발해는 현재 중국 영토 특히 동북 삼성, 야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에 존재했으므로 이들 국가는 중국을 구성했던 소수민족에 고구려의 예맥족을 중국 고대 민족의 일부로 간주히 세운 중국 역사의 지방정권 또는 소수민족 정권으로 규정됩니다. 큐레이터쌤 지뢰. 구체적으로 중국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고구려 한나라가 설치한 현도군 내에서 건국되었으며 중국 왕조에 지속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은 것은 정치적 종속 관계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큐레이터쌤 지뢰. 수소이당 당과의 전쟁은 중국 내부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통일 전쟁의 성격으로 규정하며 고구려 멸망 후 다수의 지배층을 포함한 유민들이 한족에 흡수동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고구려와 이후 한반도에 등장하는 고려가 어리는 명칭만 유사할 뿐 직접적인 계승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발해 고구려 유민보다는 주로 말갈족이 주체가 되어 건국한 국가이며 당나라의 책봉을 받은 지방행정 단위, 즉 당의 지방정권으로 간주합니다. 큐레이터쌤 지뢰. 발해 역시 고려와 직접적인 계승 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역사 편입 시도, 배경에는 단순한 학술적 탐구를 넘어선 복합적인 정치 전략적 고려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부 통합 및 국경 안정 동북 삼성 지역의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고 특히 중국 내 유일하게 모국무고를 가진 소수민족인 조선족 사회의 정체성 동요를 막고 중국 국민으로서의 일체감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 지역의 분리 독립 움직임에 대한 경계심과도 연결됩니다. 미래의 영토 분쟁 예방 향후 한반도 통일과 같은 정세 변화 시 발생할 수 있는 간도젠다어 지역, 영유권 문제 등 잠재적 영토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큐레이터쌤 지뢰. 지역 패권 강화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 중심적 질서를 공고히 하고 한반도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을 확보함으로써 미래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장기적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경제개발연계 동북진흥계획이라는 지역경제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역사적 주권 재확인을 통해 안정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하려는 목적도 포함됩니다. 동북공정은 중국사회과학원 병강사지연구센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마다정, 순진지, 경태화경태화 등 중국 학자들이 주요 논리를 개발하고 관련 연구 결과물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입장 속인주의와 역사적 문화적 계승성에 기반한 발로 이에 맞서는 한국의 역사 인식은 속인주의 슈렌주의, 스세인근에서 원칙과 역사적 문화적 계승성에 강력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큐레이터쌤 지뢰. 즉, 특정 국가나 역사의 주체를 규정할 때 현재의 영토보다는 그 역사를 창조하고 계승한 민족의 혈통, 언어, 문화적 연속성, 그리고 집단적 역사의식을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큐레이터쌤 지뢰. 한국 학계와 일반 대중은 고구려와 발해를 한민족 역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식하며 중국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고구려 예맥족 후이모조을 중심으로 건국된 한민족의 뿌리 깊은 국가이며 신라, 백제와 함께 고대 한국을 형성한 핵심 주체로 간주합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국내 주요 사서는 물론 일부 중국 고대 문헌에서도 고구려의 독자성과 강력한 국력을 인정하는 기록이 다수 존재합니다. 큐레이터쌤 지뢰. 중국이 종속의 근거로 제시하는 조공책봉 관계는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외교 형식일 뿐 반드시 정치적 예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고구려는 중국 왕조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교류했던 명백한 독립국가였으며 수단과의 대규모 전쟁은 국제전의 성격을 띈다고 강조합니다. 발해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 유민과 고구려 장수 출신인 대조영 다조령이 중심이 되어
고구려를 계승하여 건국한 국가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발해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서 스스로를 고려고구려 또는 고려고광으로 칭하며 고구려 계승 의식을 명확히 드러낸 기록이 일본 측 사서인 속일본기 슈릴반지 등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용 첨부 유적을 비롯한 여러 발해 유적지에서 고구려의 전통 남방 방식인 온돌, 고구려 양식의 기와와 불상, 유사한 고분 양식 등이 다수 발견되는 것은 강력한 고고학적 증거로 제시됩니다. 한국사에서는 통일신라와 발해가 공존했던 시기를 남북국 시대 난베이고 시다이로 설정하여 발해를 한국사의 정통 계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비판을 제기합니다. 비역사적 접근 현대 국가의 국경 개념을 고대사에 소급, 적용하여 과거의 역사를 재단하는 것은 심각한 시대착오적 오류라고 지적합니다. 큐레터얼셈 지레. 고구려나 발해가 존재하던 시기에는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정치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료의 선택적 해석 및 왜곡, 중국 측이 자국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료만 선택적으로 사용하거나 유리하게 왜곡 해석하며 불리한 사료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축소한다고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구당서조 당슈에는 대조영을 고려별종가어 리비에종, 즉 고구려의 한 갈래로 기록하고 있으나 후대의 신당서신 당슈 기록을 근거로 말갈족 국가로 규정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정치적 의도 동북공정은 순수한 학술적 연구라기보다는 명백한 정치적, 전략적 의도를 가진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로 인식하며 이는 한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침해하고 미래의 잠재적 영토 분쟁 가능성을 야기하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큐레터셈 지레. 충돌의 본질과 전망 평행선을 달리는 역사 인식. 결론적으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 귀속 문제를 둘러싼 한중 양국의 입장은 각자의 역사관, 즉 한국의 속인주의와 중국의 속지주의라는 근본적인 시각차에서 비롯됩니다.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통해 전제 국경 내 모든 역사를 자국사로 통합하려는 국가 전략을 추구하는 반면 한국은 민족적 문화적 계승성을 중심으로 고구려와 발해를 한민족 역사의 핵심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대립은 단순한 학술 논쟁을 넘어 양국의 국가 정체성, 영토 문제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의 미래 영향력 확보와 관련된 지정학적 계산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역사가 현재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동원되고 안보화되면서 객관적 진실 탐구보다는 국익 수호가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 간의 진정한 학술적 대화와 상호 이해는 난관에 봉착해 있으며 역사 문제는 외교적 마찰과 국민 감정 악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004년 한중 양국 정부 간의 역사 문제를 정치 문제화하지 않고 학술 교류를 통해 해결하자는 5개항 구두 양해가 이루어졌으나 근본적인 인식 차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학계에서도 동북공정의 방법론과 정치적 의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역사 서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와 발해사에 대한 통일된 조화로운 해석에 도달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양측의 역사관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갈등 관리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대화와 연구 교류, 그리고 역사 교육을 통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인식 함양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긴 그림자는 계속해서 동북아의 미래에 불신과 갈등의 씨앗을 남길 수 있습니다.